네, 강원대학교 커넥티드 팀 영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대학교 링크스킬 팀입니다. 가속도 미세먼지 센서와 지급이 통신 기술을 이용한 저전력 저비용의 지하 광산 내 모니터링 기술 개발 발표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융합공학과 링크스킬 팀의 팀장 이우혁입니다. 저희 팀은 저를 비롯해 김호진, 이충현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성민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2021 마인테크 페스타에서 저희 팀은 가속도, 미세먼지 센서와 지급이 통신 기술을 이용한 저전력, 저비용의 지하광산 내 모니터링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첫 번째로 지하광산 내에서 모니터링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활용한 지급이 네트워크 기술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XB 제품을 이용하여 광산에 설치할 모듈을 제작하고 지급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는데요. 해당 모듈의 제작 방법과 실제 광산에서 어떤 식으로 설치하였는지도 영상으로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듈을 설치하여 얻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보완할 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하광산에서는 대형 장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운용되고 발파도 진행되어 크고 작은 진동과 먼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긴 진동은 갱도 및 채굴적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먼지는 작업자와 장비 간의 가시거리를 짧아지게 해 충돌 위험이 있고 작업자의 건강에도 유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동과 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면 진동이 자주 생기거나 유독 크게 일어나는 곳은 보강 작업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먼지가 많이 생기는 곳은 추가적인 통기 시스템 설치를 통해 먼지를 빠르게 줄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에 대해 생소하실 것 같아 지급이를 이용한 일반적인 형태의 네트워크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이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역할에 따라 코디네이터, 라우터, 엔드 디바이스로 구성됩니다. 코디네이터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지급이로서 하나의 네트워크에는 하나의 코디네이터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기기에 명령을 내리거나 취득한 정보를 취합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는 이름 그대로 네트워크의 통로 역할을 하는 기기입니다. 라우터를 거쳐 다수의 기기가 연결되고 정보를 서로 전달할 수 있으므로 기기의 개수만 충분하다면 무제한의 영역에 걸쳐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드 디바이스는 네트워크의 말단에서 정보를 취득하여 라우터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우터처럼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중간자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센서를 연결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송신하는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대중들에게 친숙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고 왜 굳이 지급이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급이의 일반적인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급이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에 비해 전력 소모량이 적고 최대 연결 가능 기기가 월등히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하광산 내부에 와이파이 중계기를 설치하여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매우 큰 비용이 지출되며 연결 기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지급이를 이용한다면 기기들끼리 손쉽게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고 다수의 기기에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지하 광산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진의 왼쪽부터 저희가 제작한 코디네이터, 라우터, 엔드 디바이스 모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작한 모듈의 개수는 코디네이터 1개, 라우터 15개, 가속도 센서를 장착한 엔드 디바이스 19개로 총 35개입니다. 라우터 15개 중 9개는 미세먼지 센서를 장착하여 데이터 측정과 네트워크 연결 통로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코디네이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한 개만 존재하며 저희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모두 취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와 TTL 케이블로 연결되어 라우터와 엔드 디바이스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측 그림의 왼쪽 부분 하얀색 선과 녹색 선이 통신선이고 오른쪽 부분의 선이 아두이노와 지급이 전원 공급선입니다. 코디네이터는 컴퓨터와 연결되어 현장과는 떨어져 있어 따로 케이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듈은 라우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빨간색 부품은 5V 변환 모듈입니다. 이 모듈에는 전력 공급을 위해 1.5V 배터리 2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총 3V의 전압이 공급됩니다. 미세먼지 센서와 소형 컴퓨터로서 모듈을 제어하는 아두이노는 작동 전압이 5V이기 때문에 변환 모듈을 장착하였습니다. 라우터 모듈은 다른 기기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전달하기도 하고 미세먼지 센서 GP2Y1014 모델을 통해 자체적으로 측정한 분질량을 전송하기도 합니다. 왼쪽의 사진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든 라우터의 모습입니다. 라우터는 현장에 직접 설치되어야 하므로 오른쪽 사진처럼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케이스를 제작하고 고정했습니다. 이 모듈은 엔드 디바이스에 해당합니다. 왼쪽 설계도를 보시면 좌측에 3.3V 변환 모듈, 하단에 가속도 센서 ADXL335, 우측에 1메가옴 저항 9개, 가운데 지급이 모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항 9개를 설치한 이유는 XB의 아날로그 데이터 입력핀의 최대 인식 전압이 1.2V라서 가속도 센서에서 출력되는 최대 3.3V의 전압을 3분의 1 수준으로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속도 센서는 X축, Y축, Z축의 가속도 값을 따로 측정하기 때문에 3개의 측정 값을 모두 강화시키기 위해 총 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해당 설계도를 기반으로 직접 만든 모듈이고 좌측 상단에는 3V 전압의 배터리가 연결되어 안정적으로 3.3V의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 변환 모듈을 설치하였습니다. 엔드 디바이스도 라우터와 마찬가지로 현장에 직접 설치해야 하므로 케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모델링은 오토데스크의 팅커캐드를 이용하였고 큐비콘사의 3D 프린터를 사용해 출력하였습니다. 케이스 재료는 친환경적 3D 프린팅 재료인 PLA 필라멘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태영 EMC의 협조로 광산을 방문하고 개발한 기술을 실제 광산 현장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 현장은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에 위치한 태영 EMC 3도 사업소이며 지하채굴로 개발된 광산이라서 본 연구를 적용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광산 지도를 직접 보며 현장 관리자님과 함께 라우터와 엔드 디바이스를 설치하기 적절한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발파가 예정된 곳을 기준으로 멀어지는 식으로 총 35개의 지점을 정했고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파 지점까지의 이동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을 통해 이동하며 라우터와 엔드 디바이스를 각각 1번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며 설치했습니다. 그림에서 붉은색 원은 네트워크에 한 개 존재하는 코디네이터, 검은색 원은 라우터, 하늘색 원은 엔드 디바이스를 나타냅니다. 사진도 찍어, 사진. 구축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이틀에 걸쳐 발파 결과를 측정하였습니다. 첫째 날은 오후 4시 50분경 그림에 표시된 위치에서 발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날은 각각 오후 4시 44분경, 4시 48분경 이루어진 두 번의 발파를 대상으로 진동값과 분질량을 측정하였습니다. 오케이. 두 번 터진 거지. 네. 심정도. 제법 많이 들어오긴 했네.
웬만한 건 그런 거 같기는 해. 한 번씩이라도. 첫 번째 날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엔드 디바이스 17개와 미세먼지를 장착한 라우터 9개, 총 26개의 모듈에서 데이터를 수신하였습니다. 통신 불량으로 인해 3개의 엔드 디바이스 데이터는 취득되지 않았습니다. 진동 데이터의 경우 발파가 일어난 시간인 오후 4시 51분경에 상대적으로 큰 진동이 감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위부터 15번째 엔드 디바이스, 17번째 엔드 디바이스, 19번째 엔드 디바이스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일부 센서에서는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측정되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비정상적으로 값이 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완할 점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미세먼지 센서의 값은 9개의 센서에서 모두 발파 이후에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신뢰성 있는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 10분부터 발파가 시작된 오후 4시 50분까지 분진량이 점차 감소한 이유는 발파가 시작되기 약 20분 전부터 주변의 모든 장비를 외부로 이동시켜 주변의 갱 내부에서는 더 이상의 분진 발생 요소가 없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발파가 일어나고 10분 사이의 분진값을 평균 내어 라우터별 분진의 상대적 농도를 가시화하였습니다. 발파 이후 발생하는 공기압으로 인해 분진이 빠르게 이동하여 발파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큰 값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7번 라우터 주변의 값이 크고 더 서쪽에 있는 9번 라우터의 값이 낮은 이유는 주변에 높은 언덕이 있어 분진이 언덕을 넘지 못하고 밀집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2일차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2일차에는 발파가 2번 이루어져 데이터상 2번의 특이값을 보여야 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4번 엔드 디바이스의 측정값이 1차 발파 시간인 오후 4시 44분경에만 변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1차와 2차 발파 시간대 모두 변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차와 마찬가지로 일부 엔드 디바이스에서는 중간에 데이터가 누락되고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수신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센서는 역시 발파 이후 분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번, 2번 라우터의 경우 1차, 2차 발파 위치 사이에 있어 분진이 짧은 순간에 빠르게 이동해 평균 분진량이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1차 발파와 유사하게 9번 라우터 주변은 지형의 영향으로 인해 평균 분진량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실험을 진행하며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속도 값을 온전히 받기 위해선 벽이나 바닥에 완전히 고정해야 하지만 준비한 드릴의 비트가 너무 얇아 결국 부러졌습니다. 박혀버렸구나. 그래서 바닥에 얹어놓는 식으로 설치해 진동을 온전히 받지 못했고, 벽에 설치할 생각에 상부 케이스를 만들지 않았는데 바닥에 두다 보니 장비들이 지나다닐 때 진흙과 물이 튀어 오염된 모듈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모듈에서는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수신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상부 케이스를 만들어 오염을 방지하면 수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벽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한 뒤 굵은 비트를 사용하여 벽에 고정시키면 더욱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더욱 원활한 통신을 위해 모듈의 배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듈 간에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지려면 중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가시선을 확보한 뒤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 적용에서는 설치자의 감각과 시야에 의존하여 설치를 진행함에 따라 이를 완벽하게 고려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코디네이터로 들어오는 데이터 일부가 누락되거나 데이터 전체가 수신되지 않는 모듈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추후에는 자율주행 등에 활용되는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 모듈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설치를 해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선할 부분은 엔드 디바이스의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 슬림 모드를 사용한 점입니다. 엔드 디바이스는 슬림 모드를 통해 일정 시간에만 데이터를 받아옴으로써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림 모드가 켜질 때 발파가 이루어져 데이터가 누락된 엔드 디바이스들이 일부 존재했습니다. 이는 엔드 디바이스를 모두 상시 전원 모드로 바꾸면 해결될 것이고, 충분한 용량의 배터리 사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비록 일부 개선할 점들이 있었지만 이번 광산 현장 적용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충분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언급된 부분들을 개선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버로 전송하여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누적된 빅데이터를 AI 기술로 해석하여 지하 광산에서의 진동 및 대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고생해준 팀원 여러분과 연구에 도움을 주신 김성민 교수님, 현장을 제공해주신 태영 EMC 측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